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서 문득 낯설어진 내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 어느새 깊어진 눈가의 주름, 그리고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아이고 하는 한숨 소리 말입니다. 세월이 가는 건 막을 수 없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른에도 청년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예순인데도 벌써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지쳐 보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그저 낡고 쇠약해지고 쓸모없어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많은 현명한 분들이 말했지요. 몸이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늙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85세에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나이보다 10년은 더 젊게, 더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아주 간단하고도 놀라운 비밀 5가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따뜻한 지혜를 더해드리고 싶은 아우라노트 박서윤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셔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한 분은 72살의 김 선생님입니다. 평생을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시고 누가 봐도 번듯하게 은퇴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은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늘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진 듯한 표정입니다. 입만 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비가 오려나. 요즘 것들은 인사가 없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풍기는 기운 자체가 나는 늙었다. 나는 지쳤다. 나는 불만스럽다 하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옆동에 사시는 80살의 이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 다 출가시켜 작은 집에서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아침 일찍 공원에 나와서는 어머, 이 꽃 좀 봐. 올해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폈어. 새로 생긴 빵집에 가서는 총각, 나 이거 스마트폰으로 계산하는 것 좀 알려줘. 배워야지. 그래야 빵 사 먹지. 하하.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이 할머니가 8살이나 더 많습니다. 누가 더 조건이 좋습니까? 김 선생님이 훨씬 부유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할머니는 더 젊고 더 활기차고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분의 그 환한 웃음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젊음의 샘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 역시 60대 은퇴 직후에는 그 김 선생님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내 이름 석자 대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그 역할들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온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입만 열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죽겠다. 이 아이고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제 등을 두드리며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엄마는 왜 요즘 웃지를 않아? 엄마는 왜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해? 옆집 이 할머니는 80인데도 매일 웃고 다니는데 엄마는 그 할머니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여.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남들 보기엔 내가 저렇게 늙고 싶지 않다 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 여러분도 이해하시나요? 몸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도 금세 따라 늙어버립니다. 다 귀찮고 다 부질없고 그냥 이대로 늙어가는 거지 하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한숨과 원망으로 채우다 죽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할머니를 가만히 그리고 아주 열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저렇게 빛나게 만들까?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시는 걸까?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아주 놀랍고도 시시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었습니다. 결국 젊음이란 과거의 영광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태도이자 연습이었던 겁니다. 인생의 지혜로운 분들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젊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세포를 깨우고 우리의 표정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날 제가 깨달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당신의 몸과 마음을 10년은 젊게 되돌려줄 5가지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웃음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진심으로 박수를 치며 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웃음에 인색해집니다.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웬만한 일에는 감흥이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 웃는 것을 보면 저게 뭐가 웃기다고 하고 혀를 차기도 하죠. 심각한 표정, 근엄한 표정이 어른의 권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심각한 표정이야말로 내 얼굴에 주름을 만들고 내 속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의사들이 그러더군요. 한번 크게 웃는 것은 뱃속의 모든 장기들이 펄쩍펄쩍 뛰는 내부 조깅과 같다고 말입니다. 웃을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고통을 줄여주는 좋은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늘 속이 쓰리고 아파서 병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저녁 뉴스 대신 웃기는 예능 프로그램만 골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시했는데 억지로라도 소리내어 따라 웃기 시작했답니다. 하하 하고 말이죠. 몇 달 뒤 그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속 아픈 건 여전한데 이상하게도 살만하다고 죽을 만큼 아프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웃음은 공짜로 맞는 보약입니다. 이걸 왜 마다하십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거울을 보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속에 나에게 수고했다 하고 웃어주세요. 버스 기사님에게, 가게 점원에게 쓸데없이 한번 웃어주세요. 그 작은 미소 하나가 당신의 뇌를 속이고 당신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질병과 노화도 웃는 얼굴에는 함부로 침을 뱉지 못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물입니다. 이것도 너무 시시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몸은 바싹 말라가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하지만 늙어가면서 그 물이 50%까지 줄어듭니다. 몸이 가물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뇌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에 순수한 물을 몇 잔이나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 국이나 찌개로 수분을 때운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커피나 짠 국물은 오히려 우리 몸의 물을 밖으로 빼앗아 갑니다. 제가 예전에 만성 변비와 가려움증으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피부가 종이장처럼 버석거리고 밤마다 긁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노인성 소양증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 딸이 제게 다른 약 대신 커다란 물통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이 물부터 한 잔 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밤새 말라버린 몸속에 새 물을 부어주는 거라고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만 해보자 하고 억지로 물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먹기 전에 한 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긋지긋하던 변비가 사라졌고 저를 미치게 하던 가려움증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싼 영양제 찾지 마세요. 물만 제대로 마셔도 당신의 몸은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피부에 수분이 차오르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피가 맑아져서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 그것이 내 몸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젊음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자세와 걸음걸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나이를 어디서 가장 먼저 느낄까요? 바로 등과 걸음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고와도 등이 굽고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늙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성큼성큼 힘차게 걷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자세는 단지 보기 흉한 게 아닙니다. 등이 굽으면 가슴이 다치고 폐가 쪼그라듭니다. 숨을 깊게 쉴 수가 없지요.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니 늘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는 겁니다. 또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걸으면 우리 뇌는 나는 약하다, 나는 기운이 없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관찰한 그 이 할머니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분은 80세의 나이에도 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마치 여왕님처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 자세 하나가 그분을 그토록 젊고 활기차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벽에 한번 서보세요.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그리고 머리 뒤통수를 벽에 딱 붙여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앞으로 굽고 목이 거북이처럼 빠져나와서 벽에 제대로 닿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금 당신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 누군가 하늘에서 내 정수리를 실로 잡아당기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시선은 땅이 아니라 저 멀리 15m 앞을 보세요. 이렇게 자세만 바꿔 걸어도 당신의 기분부터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이 만만해 보입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야말로 돈 안 드는 최고의 젊음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잠입니다. 우리는 흔히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고들 하시죠. 그래서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말똥말똥 잠 못 이루는 날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늙어서 잠이 없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잠은 우리 몸의 수리공입니다. 우리가 낮에 쓰고 닳아버린 몸과 마음을 밤새 고쳐주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는 뇌 속에 쌓인 독소 때문에 생기는데 이 독소를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깊은 잠을 자는 동안이라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은 수리되지 못하고 뇌는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날 피곤하고 기억력은 깜빡깜빡하고 성격은 까칠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잘못된 잠이 우리를 급격하게 늙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햇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10분이라도 햇볕을 쬐세요. 우리 몸은 햇볕을 봐야 아침이구나 하고 시계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5시간 뒤에 이제 잘 시간이다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낮잠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 피곤하면 20분, 30분 정도 가볍게 눈을 붙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켜놓고 한두 시간씩 소파에서 자버릇하면 우리 몸은 밤낮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낮에 잔 잠이 밤에 잘 잠을 훔쳐가는 겁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걷고 움직이고 햇볕을 쬐고 밤에는 모든 불을 끄고 어둡고 조용하게. 이 단순한 규칙만 지켜도 당신의 잠은 달라지고 당신의 아침은 개운해질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앞에 4가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늙는 것입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것은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은 귀찮아하고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뇌는 멈춰버리고 급격히 늙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그 이 할머니는 80의 나이에도 복지관에서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 나온 노래를 따라 부르려 애썼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지, 뭐. 모르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 그 호기심이야말로 그분의 뇌를 멈추지 않게 하는 진짜 젊음의 샘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나는 못 배운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요리 하나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이든 영어 단어 하나든 상관없습니다. 배우는 동안 우리는 나이를 잊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 순간 우리는 80세가 아니라 18세의 학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요즘은 뭐가 유행이니? 자네는 무슨 걱정이 있어? 그들의 세상에 호기심을 가질 때 젊은 기운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째,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 둘째, 약처럼 마시는 물 한 잔. 셋째, 하늘을 보는 당당한 자세. 넷째, 몸을 살리는 깊은 잠. 다섯째, 뇌를 깨우는 호기심. 이 5가지 중에 돈이 드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당장 나의 선택과 결심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85세가 되어 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가장 큰 재산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생기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가장 젊은 날, 가장 빛나는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비밀 중에서 당신이 10년 더 젊어지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하고 싶은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 큰 용기와 따뜻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셨고 이제 더 현명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삶 곁에서 고요한 평화를 연구하는 박서윤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젊고 활기차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